연예계 상황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지금요 김기덕 감독은 내사에 착수했고 조재현 씨는 사실관계 확인 중. 이게 뭐가 다른가요? 일단은 김기덕 감독에 대한 여러 가지 그 피해 사실에 대해서 언론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에서 피해자의 정식 고소나 고발장은 접수되지 않았지만 드러난 피해자, 특히 그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한에 있어서는 내사를 그 진행 중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배우 조재현 씨 같은 경우는 그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좀 덜 들어간 것 같긴 한데요. 일단 광역수사대에서 이 언론에 보도됐으면 그 기자들은 피해자가 누군지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제 추적해서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 중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수사기관에서 이런 점이 있습니다. 정식 고소가 들어오면 조사하기가 편한데 일단은 추적해서 혹시 조사를 해도 될지 여부가 확인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일단 피해자하고 접촉하면서 그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굉장히 섬세하게 접근하고 있는 과정이 아닌가 싶고 특히 조재현 씨랑 김기덕 감독 같은 경우는 피해자들이 방송계 쪽에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보다 조금 더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사를 진행하면서 정식으로 사건을 진행해도 되는지 부분을 지금 조사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런 와중에 홍 기자님, 조재현 씨 관련해가지고 추가 또 폭로가 나왔었나요? 네, 한 여성지 기자가 본인의 경험을 직접 기사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딸과 그 예능을 이제 출연했었잖아요. 그때 이제 기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열흘 지나서 따로 뭐 추가 인터뷰 하자 하면서 밥을 먹었다 그래요. 그때는 매니저와 셋이 먹었고 별다른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번에 한 번 더 만났는데 이때 다짜고짜 뭐 내 여자친구 할래 말래 하면서 양손을 얼굴로 뻗어서 입맞춤을 시도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여성지 기자가 뭐 하는 거냐 했더니 부부 관계, 뭐 사생활까지 얘기를 하면서 내 여자친구 해달라 해서 뭐 이런 거면 차라리 돈으로 만드셔라 하니까 이것도 물론 합법한 방법이 아닙니다만 나는 그런 대상을 원하는 게 아니다. 뭐 영감을 나눌 수 있는 대상을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만남은 더 이어지지 않았지만 그 뒤에 계속해서 연락을 하면서 성적인 어떤 발언들을 했고 그래서 기자가 아니 내가 기자인데 이걸 기사화하면 어떻게 하려고 이러느냐 했더니 기사가 난다면 내 업보로 알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이 여기자의 지금 고발의 핵심은 이겁니다. 그동안은 대부분 감독과 배우와 배우 같은 업장 내에서의 권력의 상하관계 내에서 이루어진 권력의 위계에 의한 성폭력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틀 밖에 있는 나에게도 이럴 정도라면 그 업장 내에서는 얼마나 더 만연했겠는가 그 부분에 대한 고발입니다. 그러니까 그나마 동등하다라고 느끼는 대상에게도 이랬으면은 자기가 정말 갑의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는, 을의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심하게 했다는. 그렇죠. 그래서 이번 조재현 씨하고 김기덕 감독이 어떻게 보면 비슷하게 좀 많이 해서 둘이 동시에 피해 받은 여배우도 있고 한데 스텝 중에서도 드라마나 영화 찍을 때 스텝 중에서도 제일 새로 들어온 새내기들 이 직접 대상으로 많이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애들한테 안마도 해달라, 뭐 입맞춤도 하고 성추행, 성폭행 제 어떻게 보면 약한 사람한테 많이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여기자 하면은 여기도 홍 기자 계시지만 여기자가 얼마나 무서워요 사실. 뭐든지 쓸 수 있는 게 여기자인데 그런 사람한테도 대상으로 해서 저렇게 나 부인하고 잠자리에 앉은 지 오래됐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할 정도 보니까 어떻게 보면 조재현 씨가 좀 심했다 이런 생각도 들고 저는 그래서 내사 빨리 해서 어느 정도 좀 법적인 처리도 좀 빨리 해야 될 걸로 봅니다. 그러는 와중에 김기덕 감독이 베를린인가 어디 영화제에 갔었는데 거기서 했던 수상 소감이 또 최근에 와서 다시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베를린 영화제가 2월 15일에서 25일에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베를린 영화제에서 김기덕 감독의 23번째 영화 인간, 시간, 공간 그리고 인간을 초청을 한 거예요. 그때 단서를 달았다고 합니다. 하나는 이 폭력, 여배우한테 행한 폭력에 대해서 이 폭력은 잘못이라는 것, 그리고 사과할 것, 그 두 가지를 이제 조건으로 초청을 했는데 막상 그 당시에 이제 기자회견 당시에 김기덕 감독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얘기를 뭐라고 시작을 했냐면 내 영화가 폭력적이지만 나의 생활은 나라는 사람의 인격은 그렇지 않다. 동일시하지 말아달라라고 하면서 물론 법원에서는 판결이 나왔는데 억울하지만 승복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배우와 나의 해석이 달랐던 문제다. 또 4년 전 일인데 이제와 고사해서 유감스럽다. 이 유감이라는 표현을 하다 보니까 이 독일
그 베를린 영화제 측에서 초청한 측에서 굉장히 이제 실망스럽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 김기덕 가문의 추문을 여러 뭐 영국, 미국, 독일의 언론들이 보도를 할 때 독일 슈피겔이 바로 이 문제를 다시 이제 지적을 했습니다. 여하튼 법원에서 500만 원의 벌금 판정을 받은 범죄자인데 여하튼 이제 그런 사람을 이렇게 영화제에 초청을 해서야 되겠느냐. 물론 영화의 현실이 어떤 사회의 심각함을 고발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한 여성이 5명으로부터 집단 윤관을 당하는 굳이 그 이제 소재의 영화를 초청할 필요가 있었겠느냐라고 독일 내 언론에서도 문제 제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같은 데는 폭력에 대해서 굉장히 엄하게 보잖아요. 얼마 전에도 할리우드에서 미투 운동이 먼저 시작돼 있었고 그에 대한 어떤 경각심이 충분히 일어나 있었고 인권인식이 훨씬 더 높은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해외 영화제엔 초청하지만 지금 한국 내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미투 운동 그리고 여배우를 폭행했다는 사실을 이제 주최 측에서 아니까 부담이 됐을 겁니다. 그렇겠죠. 이런 사회적인 무리를 빚은 사람을 초청해도 될 것인가. 그래서 조건으로 사과의 뜻을 밝힐 것을 했는데 그것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거든요. 더군다나 사법 절차 속에서 유죄로 판단이 난 부분도 사실은 진정 어린 사과가 없었다고 한다면 저는 최근에 마찬가지로 이 지금 피해자들이 폭로가 나와도 내가 뭐 일부 부적절하게 뭐 키스나 이런 신체 접촉을 일방적으로 한 거 있었지만 합의된 관계였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반성 없는 그 태도가 여전히 해외 영화제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났던 것으로 보이고요. 저는 좀 심각하다고 보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인 불이익 그리고 그 고통들을 그냥 감내하고 있는 그냥 언론에만 얘기한 피해자들한테 그냥 법적으로 당당하게 사과를 받아야 되는 길을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제 또 해외에서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오달수 씨 관련해가지고 3번째 옹호 글이 나왔는데 저희가 아는 분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조덕재 씨고요. 조덕재 씨는 또 이제 2015년 영화 촬영 현장, 이건 물론 이제 개인적인 사적인 공간이 아니죠. 영화 촬영 현장에서 있었던 그 어떤 여배우의 성추문 주장에 따라서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 분이죠. 근데 조덕재 씨가 내가 뭐 오달수 씨랑 뭐 친하거나 그런 뭐 일면식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 모르는 사람이. 네, 그런데 하면서 이제 본인이 내용을 밝혔어요. 근데 분명히 지난 2월에는 미투에 대해서 굉장한 지지글을 올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번에는 물론 이제 언론에 보도된 그 내용만 보고 하는 얘기지만 과연 그 엄정 씨의 어떤 또 다른 피해자들의 말 속에서 과연 어느 부분이 본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당한 부분이냐.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이걸 쉽게 얘기하자면 조덕재 씨의 주장은 아니다라고 했을 때 멈췄고 그래서 그 말하자면은 여관에서 나올 수 있었지 않았느냐라는 얘기를 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문제는 지금 김기덕 감독도 4년 전 일이라고 얘기를 했고 또 이 오달수 씨도 만약에 20여 년 전 일이라고 할 때 조덕재 씨가 이런 표현을 합니다. 뭐 20대의 그 오달수에 대해서 꾸짖을 수 있고 못났다고 할 수 있지만 지금도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는 말자. 중요한 거는 그 피해자는 그때의 그 피해가 지금 오늘의 현재의 고통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것이 그날의 내 고통이지 지금도 오달수 씨가 예를 들어서 뭐 파렴치한이었다 이런 걸 주장하는 게 아닌데 이게 뭔가 좀 포인트가 다른 옹호를 하다 보니까 이제 여론은 네티즌들은 아니 본인이 지금 오히려 이런 재판 중인데 되게 민감한 시기인데 왜 이런 글을 올리는지 알 수가 없다, 이해할 수 없다,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이 글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 성추행이나 성희롱이나 성폭행이나 모든 기준은 저는 여성의 기준으로 봐야 된다고 봐요. 저 조덕재 씨는 조덕재 씨는 남자의 기준으로 저러니까 뭐 사석에서는 얘기할 수 있죠. 그 모텔에 데리고 가서 뭐 씻자고 하고 또 옷을 벗기려고 하고 또 여성이 화장실까지 끌고 갔는데 도망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뭐 성폭행 당한 것도 아니고 성추행도 아니고 성적 자기결정권은 피해 여성한테 있었던 거 아니냐? 뭐가 씻지 못할 그 아픔이냐? 어떻게 하는데 그건 지극히 남성적인 사고방식 아닌가요? 저는 굉장히 요거도 먹을 말 아닌가 싶고 물론 뭐 가해자에 대해서 마녀 사냥 또 뭐 반론권 부여 뭐 이거는 충분히 해줘야 되죠. 그리고 또 오달수 씨가 20대에 있었던 일이라는 것도 감안해야 되지만 아무리 오래됐다고 해도 상처 한 번 받은 거는 평생을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여성의 그 아픔에 대해서 너무 좀 문외한했다. 저는 같은 남자로서
남자가 저러니까 욕 얻어먹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특히 이번에 미투 관계자들 성폭행, 성추행 뭐 이런 사람들이 조덕재 씨도 그렇고 다들 오달수 씨 다 50대들이 많아요. 50대들이. 예. 왜 그렇겠어요? 50대 사춘기는 20대인데 사추기가 50대거든요. 네, 40대는 제가 보니까 터널이고 50대는 곳곳에 지뢰밭이에요. 자기가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성공했다, 한 자리를 굳혔다, 이제 평탄하게 해서 다다고 생각해서 자칫 오만하기가 쉽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저런 말도 함부로 할 수 있는데 정말 인생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시기가 어떻게 보면은 50대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행복 지수로 보면 40대가 제일 떨어진 데 바다. 네. 근데 50대에 가서는 나는 다 이루었다 하는데 사실 50대가 남자들이 갱년기거든요. 여성도 갱년기고 그럴 때 자칫 판단을 너무 좀 삐뚤하기가 쉽다. 그래서 저는 조덕재 씨가 저건 뭐 남자들끼리 뭐 술 한잔 하면서는 할 수 있는 얘기인데 저거를 공인인데 SNS로 올려서 두둔하는 거는 저는 좀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예. 직접 대상으로 많이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애들한테 안마도 해달라, 뭐 입맞춤도 하고 성추행, 성폭행 제 어떻게 보면 약한 사람한테 많이 했는데 예. 어떻게 보면은 여기자 하면은 여기도 홍 기자 계시지만 여기자가 얼마나 무서워요 사실. 예. 뭐든지 쓸 수 있는 게 여기자인데 그런 사람한테도 대상으로 해서 저렇게 나 부인하고 잠자리 앉은 지 오래됐다. 예. 뭐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할 정도 보니까 어떻게 보면 조재현 씨가 좀 심했다 이런 생각도 들고 저는 그래서 내사 빨리 해서 예. 어느 정도 좀 법적인 처리도 좀 빨리 해야 될 걸로 봅니다. 예. 네. 그러는 와중에 김기덕 감독이 베를린인가 어디 영화제에 갔었는데 거기서 했던 수상 소감이 또 최근에 와서 다시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베를린 영화제가 2월 10일. 네. 이 여기자의 지금 고발의 핵심은 이겁니다. 그동안은 대부분 감독과 배우, 배우와 배우, 같은 업장 내에서의 권력의 상하 관계 내에서 이루어진 권력의 위계에 의한 성폭력이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 틀 밖에 있는 나에게도 이럴 정도라면 그 업장 내에서는 얼마나 더 만연했겠는가 그 부분에 대한 고발입니다. 그러니까 그나마 동등하다라고 느끼는 대상에게도 이랬으면은 자기가 정말 갑의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는 을의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심하게 했다는. 그렇죠. 그래서 이번 조재현 씨하고 김기덕 감독이 어떻게 보면 비슷하게 좀 많이 해서 둘이 동시에 피해 받은 여배우도 있고 한데 스텝 중에서도 그 드라마나 영화 찍을 때 스텝 중에서도 제일 새로 들어온 새내기들. 네. 이 연예계 상황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지금요 김기덕 감독은 내사에 착수했고 조재현 씨는 사실관계 확인 중. 이게 뭐가 다른가요? 일단은 김기덕 감독에 대한 여러 가지 그 피해 사실에 대해서 언론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에서 피해자의 정식 고소나 고발장은 접수되지 않았지만 예. 드러난 피해자, 특히 그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한에 있어서는 내사를 그 진행 중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배우 네. 조재현 씨 같은 경우는 그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좀 덜 들어간 것 같긴 한데요. 일단 광역수사대에서 이 언론에 보도됐으면 그 기자들은 피해자가 누군지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제 추적해서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 중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수사기관에서 이런 점이 있습니다. 정식 고소가 들어오면 조사하기가 편한데 일단은 그래요? 그때는 매니저와 셋이 먹었고 별다른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예. 근데 문제는 그 다음번에 한 번 더 만났는데 이때 다짜고짜 뭐 내 여자친구 할래 말래 하면서 양손을 얼굴로 뻗어서 입맞춤을 시도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여성지 기자가 뭐 하는 거냐 했더니 부부 관계, 사생활까지 얘기를 하면서 네. 내 여자친구 해달라 해서 이런 거면 차라리 돈으로 만드셔라 하니까 이것도 물론 합법한 방법이 아닙니다만 예. 나는 그런 대상을 원하는 게 아니다. 영감을 나눌 수 있는 대상을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만남은 더 이어지지 않았지만 그 뒤에 계속해서 연락을 하면서 성적인 어떤 발언들을 했고 예. 그래서 기자가 아니 내가 기자인데 이걸 기사화하면 어떻게 하려고 이러느냐 예. 했더니 기사가 난다면 내 업보로 알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예. 추적해서 혹시 조사를 해도 될지 여부가 확인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일단 피해자하고 접촉하면서 그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굉장히 섬세하게 접근하고 있는 과정이 아닌가 싶고 특히 예. 조재현 씨랑 김기덕 감독 같은 경우는 피해자들이
방송계 쪽에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보다 조금 더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사를 진행하면서 정식으로 사건을 진행해도 되는지 부분을 지금 조사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예, 이런 와중에 홍 기자님, 조재현 씨 관련해가지고 추가 또 폭로가 나왔었나요? 네, 한 여성지 기자가 본인의 경험을 직접 네. 기사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딸과 그 예능을 이제 출연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제 기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열흘 지나서 따로 뭐 추가 인터뷰 하자 하면서 밥을 먹었다고